중국의 값싼 전기차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아디가 한국에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중국 전기자동차의 공습을 막기 위해 각국이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섰습니다. 과연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2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조사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10%인 관세율을 다음 달부터 최대 35%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는 자치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중국 국내에서 따로 보조금을 받고 해외에서도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등에 업고 시장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마치 원카드 놀이 하는데 중국만 조커 한 장씩 더 갖고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보다 앞서 8일 튀르키예 정부는 관보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4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기존 10%였던 관세율을 대폭 올리며 차량 한 대당 7,000달러의 최저 관세 금액도 도입합니다. 지난달 14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무려 10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8월부터 4배로 증가합니다. 이 관세 폭탄의 근거는 미국 무역법 301조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 역시 3년에 걸쳐 관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인 관세율이 7월에는 18%로 2026년에는 35%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각국의 관세 인상이 잇따르는 이유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중국 전기차 제조사는 치열한 내수시장 경쟁을 피하고자 수출에서 활로를 찾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수출 금액이 4배로 급증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대거 밀려들면 아직 초기 단계인 자국 전기차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중국 기업 비아디의 전기차 생산 단가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보다 25%가량 낮기 때문에 올해 초 이익단체인 미국 제조업연합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멸종 수준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공습으로 무너졌던 미국과 EU의 태양광 산업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부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약 40년 만인데요. 당시 일본산 자동차의 홍수를 막기 위해 각국은 무역 장벽을 쌓았었습니다. 값싸고 연비 좋은 일본차 수입이 급등하자 19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일본 자동차 업계는 자발적 수출 제한 제도라는 이름의 수출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1980년 182만 대였던 일본차의 미국 수출은 1981년 168만 대로 줄었는데, 이는 60%의 관세율을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일본차 역시 할당제를 시행했고요. 하지만 10년간 이어진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미국 빅3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1980년대 후반이 되자 그들은 다시 시장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보호로 얻은 이익을 임직원 보너스나 자동차와 상관없는 기업 인수에 써버렸기 때문이죠. 스콧 린시컴 카토 연구소 부소장은 일본차의 할당량을 부과해서 빅3를 구하지도 자동차 노조의 경쟁력을 키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소비자는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요. 경쟁이 줄어들자 미국 내 차량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인상폭은 대당 1000달러 이상이었으며 이로 인한 미국 소비자의 손실은 연간 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 자동차 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미국에 조립 공장을 세웠고, 이는 미국에 약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로 수천만 명의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소수의 근로자는 혜택을 본 셈이죠. 이번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역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킬 연구소는 관세 인상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줄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너 월시 컬럼비아대 교수는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전기차는 부자들을 위한 사치품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한편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기업은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EU와 브라질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이 이미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며 튀르키예는 비아디 공장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는 미국만 오히려 기술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마틴 울프 FT 칼럼니스트는 관세는 비효율적이고 퇴행적이며 보복을 초래한다면서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간 무역전쟁은 반대로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과거 일본차 할당제가 유지되던 1986년 엑셀의 미국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문영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유럽, 중국이 전기차 관세 전쟁에 휩싸이면서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점점 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며 어떤 업체들이 진정한 승자가 될지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커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채널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